안녕하세요. 김 기자의 신문 이야기 1월 26일 수요일자 워싱턴 중앙일보를 살펴보겠습니다. 2달러 가스 시대 진입 어렵다는 제목의 기사가 오늘의 탑 기사입니다. 워싱턴 지역 가스 가격이 최근 2주 사이 또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미 자동차 협회 기준 24일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의 레귤러 가스 갤론당 평균 가격은 3.348달러로 일주일 전보다 0.03센트, 2주일 전보다 0.04센트 증가했습니다. 전국 평균은 3.331달러, 버지니아 평균은 3.162달러, 1년 전 전국 평균은 2.447달러, 버지니아 평균은 2.307달러였습니다.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도 3.419달러, 메릴랜드는 3.273달러로 역시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 바이든 대통령이 전략 비축유 방출을 하면서까지 가스 값을 잡으려고 애썼는데 계속 고공행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전략 비축유라는 게 전쟁이나 경제 비상 상황 때 쓰려고 지하 안반 지형에 저장해 놓는 건데 이 전략 비축유를 써가면서까지 가스 가격을 잡으려고 했지만 실패했다는 거죠. 작년에 예측하기를 올해에는 2달러 선으로 내려갈 거다라고 했는데 최근 2주 사이 가스 가격이 더 올라가면서 올해 2달러 가스 진입은 어려울 것 같다 하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밑에 기사 보겠습니다. 흑인 히스패닉 소수계 배려 역차별. 한인 등 아시아계 학생들의 대학 입학 시 역차별 요소로 작용했던 소수 인종 배려 정책이 연방 대법원에서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연방 대법원은 하버드 대학과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의 소수 인종 배려 정책이 불합리하다며 버지니아주 교육단체 공정한 입학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모임이 제기한 소송을 정식 심리 안건으로 채택했습니다. 이 문제는 30년 이상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어퍼머티브 액션, 소수 인종 배려 정책인데요. 이 정책은 미국의 백인이 70%이던 시대에 나온 정책입니다. 소수계라는 이유로 우대하는 것, 소수계 인종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백인과 똑같이 경쟁하는 건 불리하니까 이런 정책이 있어야 공정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만든 게 소수계 우대 정책입니다. 백인보다 점수가 조금 낮아도 다른 기준을 적용시켜서 합격시켜주는 그런 식인 거죠. 그런데 아시아는 소수계인데도 불구하고 백인보다 학력이 월등히 높아요. 그런데 이 액션 때문에 우대가 아니라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보수적인 아시아 학부모를 대표하는 단체들이 이 문제를 소송 제기했고 연방 대법원이 이 정책이 위헌인지 합헌인지를 대법원에서 가른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월그린스 28일 금요일부터 N95 마스크 무료 배포. 월그린스 약국 체인이 오는 28일부터 N95 마스크를 무료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월그린스는 성인 고객 1명당 3개씩 배포할 계획이며 CVS 약국 체인은 다음 주부터 무료 마스크 배포 계획을 세웠다고 전했습니다. 연방정부는 N95 마스크 전략 비축 물자 중 4억 개를 약국을 통해 국민들에게 무상 배포한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 전 전략 비축해놨던 N95 마스크를 시중 약국에 무료 배포하겠다고 했었죠. 마스크를 창고에서 꺼내 물류 트럭에 싣고 각 체인 약국마다 배포하는데 시간이 걸렸는데 워싱턴 지역에서는 월그린이 처음으로 오는 금요일 28일부터 배포한다고 합니다. 한 명당 3개의 마스크를 받을 수 있고요. CBS는 다음 주부터 배포 예정이라고 합니다. 3면 살펴보겠습니다. 임금 인상에도 이직 바람 거세. 워싱턴 지역 전문직 종사자 중 상당수가 높은 임금 인상률에도 불구하고 이직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버지니아 알링턴 카운티에 위치한 이글힐 컨설팅이 최근 1000여 명의 워싱턴 지역 전문직 근로자를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대부분의 응답자가 상당한 임금 인상을 제안받았지만 더 높은 임금을 찾아 떠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29%가 현재 직장을 떠나 다른 직장으로 둥지를 옮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인난과 유가 상승 때문에 기업들이 임금을 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직을 고려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기사입니다. 워싱턴 지역의 전문직 29%가 이직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응답자의 47%가 팬데믹 이후에도 계속 원격 근무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옆에 기사 보겠습니다. 영킨 주지사 선거 끝나고 한 달 만에 220만 불 모금.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가 작년 선거 이후 한 달 만에 200만 달러가 넘는 기부금을 모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버지니아 퍼블릭 액서스 프로젝트에 의하면 영킨 주지사는 작년 11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두 220만 달러 이상을 모금했으며 기부자 대부분은 대기업이었습니다. 영킨 주지사가 선거 끝나고 한 달 만에 220만 불을 모았고 기부자 대부분은 대기업이었다는데요. 버지니아 주지사는 4년 단임제여서 잔액이 남아도 다음 선거에서 쓸 수 없고 선거위원회에 다 반환을 해야 하는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두 가지 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기 당의 다른 선거 출마자에게 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지난 선거에서 쓴 융자금을 갚을 수 있습니다. 영킨 주지사는 지난 선거에서 2천만 달러 융자를 받았다고 알려졌는데 아마도 이 모금액은 융자금을 갚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가짜 코로나 검사서 놔둬라. 워싱턴 지역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가짜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검사 증명서가 횡행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트워크 보안 서비스 회사 체크포인트 소프트웨어의 마크 오스트로위스크 기술 이사는 이미 인터넷 공간의 암시장에서 200에서 600달러 선에 가짜 코로나 검사서가 거래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주립경찰국도 봄 학기 개강을 즈음해 가짜 코로나 검사서를 제출하는 대학생과 교직원이 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주립대학에서 적발된 가짜 증명서는 정부 기만죄와 공문서 훼손죄 등이 적용되며 사립대학은 업무 방해죄 요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다음 사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스크 벗기 캠페인.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가 학부모에게 K2 12 공립학교 학생 마스크 착용 선택권을 부여하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등교하자는 캠페인이 추진돼 지역 교육청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주민을 주축으로 한 비영리 단체는 스마일 버지니아를 결성해 자녀에게 마스크를 씌우지 말고 등교시킬 것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라우던 카운티 교육청은 마스크를 벗은 학생에게는 마스크 규정을 지키도록 지시하고 마스크가 없다면 마스크를 제공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만약 이 같은 요구에도 불응할 경우 학부모나 가디언에게 연락해 모임을 갖겠다고 밝혀 사실상 징계 방침을 내리겠다고 한 건데요. 주지사와 지역 교육청 간의 갈등이 일고 있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페어팩스 카운티 백신 접종률 전국 최고 수준.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백신 접종률이 전국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카운티 보건국 통계에 의하면 전체 인구의 71%인 85만 명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는데요. 18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하면 80%가 넘는 수준입니다. 다음, 버지니아 의회 협박 사건 발생. 버지니아 주 상원 의회에서 방청객이 의원을 상대로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최근 버지니아 상원의회 교육 및 보건위원회 회의장에서 한 여성 방청객이 루카스 위원장에게 당신은 오늘 이 일 때문에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2020년 팬데믹 때 트럼프랑 그 지지자들이 말라리아 치료제약 하이드록시 클로로퀸이란 약을 먹었더니 코로나에 효과가 있더라 하는 가짜 뉴스를 퍼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또 애완견 기생충 치료제 이버맥틴도 코로나를 치료한다라는 근거 없는 가짜 뉴스를 퍼뜨린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모두 FDA가 이건 가짜 뉴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오히려 코로나에 걸렸는데 이 약들을 먹었다가 병원에 입원한 사람도 많았고요. 버지니아 의회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이 약을 처방한 의사들의 징계를 금지한 법안을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상임위원회 민주당 위원장이 이 법안을 아예 기각해버렸어요. 본회의에서 상정이 아예 안 되게 만들어버린 거죠. 이 법안이 부결되니까 분노한 한 방청객이 너는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는 말로 협박을 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하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5면 보겠습니다. N95 혹은 1000 마스크 2겹. 메릴랜드 볼티모어에 위치한 존스 홉킨스 대학이 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N95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N95 마스크 이외의 마스크, 즉 1000 마스크나 덴탈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를 쓴다면 2겹으로 착용하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볼티모어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일반 마스크가 아니라 N95를 써야 한다고 규정했는데요. 일반 마스크는 2겹으로 쓰면 허용한다 하는 내용 담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안쪽은 살얼음. 메릴랜드 지역 소방당국이 호수와 연못, 강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화씨 20도를 밑돌면서 호수물이 얼고 있지만 육안 관측과는 달리 얼음 강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데요. 워싱턴 지역은 아무리 추워도 이 정도로 얼음이 어는 시기는 없다면서 절대로 호수의 얼음 속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화재 진화하던 중 소방관 3명 참변. 메릴랜드 볼티모어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화하던 중 소방관 3명이 순직하는 사건이 발생해 지역사회에 충격을 던졌습니다. 볼티모어시 소방국 발표에 따르면 지난 24일 새벽 볼티모어시 사우스 스트리커시에 위치한 3층짜리 타운홈 주택에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 중 4명이 진화 작업 도중 타오르는 불길에 고립됐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월 26일) 수요일에 보내드린 김 기자의 신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